진행 방식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현장에서 푸는 거를 직접 확인을 할 겁니다. 그래서 그 좀 이제 이거는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x3로 갑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문제 같다 그럼 1x1으로 갑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해요. 세 문제를 내가 스트레이트로 풀어주고 자 얼른 바로 풀어봐봐 해서 잘 풀어서 답까지 나오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이 이제 3x3입니다. 1x1은 문제가 조금 복잡해서 자, 살짝 어려웠는데 바로 풀어봐.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1x1을 실시를 합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선생님 그 푸는 방법을 다 알려주고 바로 풀면 그게 무슨 공부가 되나요? 네, 됩니다. 공부가. 다만 이렇게 풀이를 듣고 나서 바로 푸는 풀이는 공부의 부담감은 줄여주지만 결국에 백지 상태에서 혼자 풀 줄 알아야 되겠죠. 그래서 일종의 이런 방식을 택하는 이유가 발 담그기 전략을 쓰는 겁니다. 발 담그기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마트 가면은 만두 같은 거 이렇게 한 입 하고 하라고 이렇게 시식 코너가 있죠. 그거 왜 먹여줘요? 그거 그냥 그 만두를 구워주는 거 말고 걔 마저 팔면 그게 훨씬 이득일 텐데 왜 굳이 한 봉지 뜯어갖고 아줌마들 이렇게 구워 한 입씩 먹여주죠? 그걸 맛보면은 이거 맛있는데? 이거 그 만두를 먹고 싶을 때 생각나거나 운이 좋으면 이제 현장에서 그거를 한 봉지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안 해버릇하면 이런 거 혼자 집에서 잘 안 펴보게 됩니다. 근데 이제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발 담근기를 한번 이제 해보게 되면 조금 더 혼자 공부할 때 이제 편해지는데 어떤 그런 목적을 둬서 이렇게 진행을 해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1번부터 시작해보죠. 자,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분수의 형태만 보고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 돼요. 자,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려면 그 요건이 뭐였죠? 유한, 이 분수가, 이 분수가 이 녀석 소수로 변해라 했을 때 유한소수가 되기 위한 요건이 있었습니다. 그 요건은 첫 번째는 기하분수를 만들어 주시고요. 두 번째는 그 녀석의 분모를 봤을 때 분모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그 소인수로 오로지 2 또는 5만 존재한다면 유한소수가 되는 겁니다. 다른 찌꺼기,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바로 무한소수가 돼버리는 거예요. 네. 자,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드리면 자, 일단 약분을 최대한 다 해볼게요. 5분의 1이 되었네요. 그 다음에 분모를 봐볼게요. 올컨이 5밖에 존재하지 않죠. 쟤는 무조건 유한소수가 됩니다.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거는 7의 제곱이니까 7로만 나눠볼 수 있죠. 7, 7의 49, 7이 14, 그러면 58이니까 안 되네요. 이럴 수가. 네, 7이 14에서 58에서 안 나눠집니다. 7로. 이 자체가 기하분수였던 겁니다. 자, 그래서 198을 내가 소인수 분해를 해주시면은, 자, 일단 만만한 게 2죠. 29, 18, 29, 18, 99니까, 자, 3의 제곱 곱하기 11. 자, 2만 허용이 된 녀석이죠. 3하고 11이라는 찔꺼기가 잔뜩 끼어 있죠. 저 녀석은 그래서 무한소수가 되는 것입니다. 자, 처음 들었을 때보다 훨씬 잘 들어오죠. 자, 얘는 따지고 볼 것도 없어요. 얘는 무조건 유한소수입니다. 왜냐면은 기하분수가 되면은 기존에 있던 이런 분모 분자에 있는 애들이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없어진 거기 때문에 얘는 그러니까 이제 불순물이 있어도 없어질 수 있으면 괜찮은 건데 얘는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. 얘는 무조건 유한소수입니다. 예, 무슨 저기 기하분수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. 뭐 만들어도 여전히. 자, 불순물이 있을 때 혹은 이제 기하분수. 예. 3이 있지만 기하분수 상태에선 3이 없어지죠. 그래서 얘도 유한소수. 자, 현재 되는 것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요 녀석 유한소수였고요. 요 녀석 유한소수였고요. 얘 안 됐고요. 요 녀석 유한소수였어요. 자, 얘도 지금 누가 거슬려? 3이 거슬려. 그래서 기하분수 만들어 볼게. 3으로 하나 나눴어요. 아무리 열심히 나눠봐도 3 하나는 없앨 수가 없었네.
그래서 안타깝지만 빠이짜이찌엔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럼 1번 문제 푼 거예요. 어렵지 않죠? 자, 3x3로 가겠습니다. 못하면 그 바이의 개수를 줄일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2번입니다. 네. 자, 역시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대요. 그래서 유한소수의 요건을 잘 생각하시면 되고, A의 값이 될 수 있는 거. 일단 기하분수로 만들어 줄게요. 여기 뭐 A가 있어서 거슬리긴 하지만, 요렇게. 자, 나름대로 지금 지울 수 있는 건 다 지워봤습니다. 근데 얘가 유한소수가 돼야 된대요. 우리 눈에는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, 3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, 아니야. 유한소수가 돼. 자, 그렇다면 A의 역할은 무엇일까요? A는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? 1이요? 저 3을 없애줘야 돼요. 네, 3을 갖고 있어야 되죠?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더 갖고 있으면 되냐 안 되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. 여기다가 어떤 거 아무거나 곱해도 분자는 상관이 없어요. 분모가 불순물이 없는 게 중요한 겁니다. 분자는 뭐 100억을 갖고 있건 1000억을 갖고 있건 막 77억 막 그걸 갖고 있건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3을 반드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될 수 있는 숫자는 여기다 1, 2, 3, 4, 5, 6, 7, 8, 90 막 다 곱하는 거겠죠. 다 된다라는 겁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야 3만 딱 챙기고 더 이상 곱하지 마. 가장 작은 거 골라 했으니까 3이라고 해주면 돼요. 아시겠죠? 좀 약간 잔말이 길었는데. 네,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. 3번 보고 그대로 답 한번 내보시고 제출해 보시는 거예요. 자, 3번은 꼭 나온대요. 그래서 문제 이렇게 꼭 나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. 자, 두 개의 분수가 있는데 어떤 세 자리 자연수를 곱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곱해서 유한소수가 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대요. 두 개를 동시에. 자, 일단은 두 숫자를 여기 좀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옮겨 써볼게요. 252분의 45라는 숫자하고 55분의 2라는 숫자예요. 자, 지금 얘네들이 어떤 상황인지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보겠습니다. 자, 내가 물어볼게. 252는 3의 배수가 맞니? 아니니? 내가 3의 배수 판정법 알려줬었죠. 왜죠? 이유가 뭐죠? 네, 맞아요. 네, 이럴 때 저는 직업의 보람을 느껴요. 네, 그러니까 4하고 5도 이렇게 딱 더하면 9니까 얘도 3의 배수여서 제법 큰 숫자지만 3으로 나눠 떨어져서 이렇게 3, 8에 24, 3, 42 이렇게 되는 거 되고요. 역시 또 되죠? 네, 그래서 나눠주시면 3, 5, 15에다가 28 이렇게 됩니다. 이제 더 이상 안 될 거고요. 자, 얘가 이제 5 더 이상 나눠서 안 되죠? 자, 기하분수로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분모를 소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. 2의 제곱 곱하기 7, 그 다음에 5 곱하기 11분의 2. 자, 요렇게 각각 분모를 소인수분해를 완료했어요. 자, 이번에는 주황색으로 어떤 놈 때문에 순환소수가 되어 버리는지, 유한소수가 안 되는지 찾아볼게요. 여기는 7 때문일 거고, 여기는 11 때문일 거예요. 왜냐하면 2하고 5만 허가가 됐으니까. 자, 그래서 내가 얘네 둘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이러한 안 좋은 불순물을 해소를 할 건데, 7만 곱하면 안 되죠. 자, 7만 곱하면 땡큐, 나는 해방이다 이렇게 된 건데, 얘를 동시에 해방하기 위해서 11도 같이 곱해줘야 돼요. 선생님, 그럼 얘는 11이 필요 없잖아요. 분자에 11이 곱해지잖아요. 더 곱해지는 건, 분자에 더 곱해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. 아시겠죠? 네, 분자가 더 커지고 작아지고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. 네, 그래서 7 곱하기 11이 무조건 곱해져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얘는 필수고요. 그 다음에 추가로 더 곱해도 되고 안 곱해도 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이거는 더 곱해도 되고 안 곱해도 되고 더 곱하더라도 이제 둘 다 순환소수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. 필요한 거 챙겼으니까요.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? 세 자리를 곱하라고 했죠. 세 자릿수. 이렇게 곱하는 숫자가 세 자릿수였으면 좋겠대요. 근데 주황색만 곱하면 77이니까 두 자릿수죠. 그러니까 1, 2, 3, 4 얘네들이 도움을 받아서 세 자리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. 근데 그 세 자리 중에서 이거 따지는 게 참 많아.
가장 작은 자연수 A. 세 자리 중에서. 자, 그러면은 77의 배수 중에서 가장 최초로 세 자리 숫자가 되는 게 누구죠? 자, 77 곱하기 1은 77이죠. 77 곱하기 2가 처음으로 154라는 세 자리 자연수가 됐죠. 네, 그래서 154가 되는 거예요. 세 자리이면서 가장 최초로 세 자리가 되는 경우. 네,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일단은 여기까지